안녕하세요. 2026년 6월 첫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지난주 최종 41.9달러 선에서 마감했던 DDR5는 월요일 1일 시작하자마자 42.267달러를 기록하며 가볍게 42달러 벽을 뚫어냈습니다. 상승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요일 42.567달러, 수요일 42.833달러로 매일 앞자리를 바꿨으며 목요일에는 43.233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직전인 금요일 5일 최종 43.400달러로 주간 최고가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주초 대비 무려 1.133달러 약 2.68%나 급등하며 상승 랠리에 완벽하게 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변동률 0%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ESS ENCOR이 KLEVV 모델입니다. SN코어는 6월의 시작인 월요일 1일 308,780원을 기록한 이후 금요일 5일 마감가까지 단 1원의 변동도 없이 308,780원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로 잰 듯한 평행선을 그리며 현물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소매 시장의 든든한 가성비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반면 미세한 우하향 궤적을 그리며 가격 격차를 좁힌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32만 270원으로 출발해 화요일 32만 10원, 수요일 31만 9,640원, 목요일 31만 9,390원으로 매일 저점을 미세하게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금요일 최종가 31만 9,290원으로 마감하며 주초 대비 980원 약 0.31%의 차분한 단가 인하를 기록했습니다. 현물가가 5거래일 연속 폭주하는 와중에도 소매가는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타며 32만원 선 밑으로 내려앉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두 주력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주초 1만 1,490원에서 최종 1만 510원까지 소폭 좁혀졌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먼저 보합의 끝판왕 면모를 보여준 ESS ENCOR이 KLEVV 모델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미동조차 없는 완벽한 가격 방어력을 증명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1원의 변동도 없이 일주일 내내 18만 4,600원 동결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변동률 0.00%라는 경이로운 평행선으로 18만원대 중반 박스권을 철저하게 사수하며 조립 PC 시장의 가격 안정판 역할을 100% 수행했습니다. 반면 시장을 들었다 놓은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19만 2,320원으로 출발한 이후 화요일 2일 기습적인 특가 모델의 영향으로 단숨에 16만 2천원으로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만 320원 약 15.76%의 급락한 수치이며 이 이례적인 초특가 시세는 수요일 3일까지 이틀 연속 유지되었습니다. SN코어보다 무려 22,600원이나 저렴해지는 기적의 가성비 구간이 열렸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기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4일 특가 물량이 완판되자마자 곧바로 19만 6,160원으로 수직 반등하며 무려 3만 4,160원 약 21.09%의 폭등했습니다. 금요일 5일에는 19만 5,44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주 초 대비 최종적으로 3,120원 약 1.62% 상승한 채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마침내 39만원 고지를 밟은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40만 47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40만원 선 턱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2일 곧바로 39만 8,460원으로 내려앉으며 소비자들의 수건이었던 39만원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이 가격을 팽팽하게 유지한 뒤 목요일과 금요일 5일 최종가 39만 8,4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초 대비 2,030원 약 0.51% 하락한 수치이며 일시적인 특가가 아닌 주 후반 내내 39만원대 중후반에서 단단하게 다지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단가 인하 기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낚시성 거품이 빠지고 진짜 실거래가 궤적으로 복귀한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허위 매물 40만원 소동을 뒤로하고
이번 주 월요일 42만 원의 정상가로 깔끔하게 출발했습니다. 화요일에 42만 1,300원으로 소폭 고점을 높였으나 수요일 3일에는 41만 6,500원까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목요일에 다시 42만 1,310원으로 빠르게 복구된 뒤 금요일 최종 41만 9,990원으로 주말장을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시작가와 비교하면 단 10원 하락한 사실상의 완벽한 보합세 변동률 0.00% 수준이지만 주중 단가 등락폭이 약 4,800원 가까이 요동치며 치열한 가격 방어선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마감 기준 두 주력 제품 간의 실질 가격 격차는 2만 1,55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허위 매물 착시를 걷어내고 보니 삼성전자 제품이 40만원 벽을 깨뜨리며 절대적인 단가 메리트와 가격 가성비 우위를 확실하게 점한 장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먼저 시장의 실질적인 단가 상승 기류를 고스란히 반영한 WD 블루 모델입니다. 보합의 대명사였던 WD마저 이번 주에는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월요일 17만 9,530원으로 시작했던 가격은 화요일 2일 18만 7,690원으로 기습 인상되었습니다. 수요일 18만 7,700원을 거쳐 목요일과 금요일 5일 최종가 18만 8천원으로 마감하며 주초 대비 무려 8,470원 약 4.72% 상승했습니다. 반면 차트상 착시 효과가 극에 달한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입니다. 시게이트는 월요일 21만 990원으로 출발했으나 화요일 2일 단숨에 14만 5,900원으로 수직 폭락한 뒤 금요일까지 이 가격으로 굳혀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일주일 만에 무려 6만 5,090원 약 30.85%의 폭락한 기적의 단가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소비자가 절대 구매할 수 없는 재고 없는 낚시성 허위 매물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되며 발생한 심각한 가격 왜곡입니다. 실제 용산 총판 및 오픈마켓의 실구매가는 여전히 21만원 선 안팎의 정상 궤도에 머물고 있으므로 차트의 불기둥 하락에 속아 구매 계획을 잡으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데이터상 두 제품의 가격 격차는 시게이트가 42,100원 더 저렴한 것처럼 왜곡되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특별 순서로 준비한 주간 디램 현물 가격 일중 흐름 분석입니다. 하루 3번 고시되는 아침, 점심, 저녁의 풀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이번 주 글로벌 유통시장의 메이저 거래상들이 어떤 타이밍에 가격 변화를 주도했는지 실시간 심리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 1월 아침 41.900달러로 출발해 점심에 41.933달러, 저녁에 42.267달러로 장중 내내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상향 랠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일화 월요일 저녁장의 열기가 밤새 이어지며 아침 고시부터 42.500달러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점심에 42.567달러로 살짝 고점을 높인 뒤 저녁까지 횡보하며 단단히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3일수 화요일 저녁 종가 42.567달러. 대비 아침 시작부터 42.667달러로 또다시 앞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어 점심 고시에서 42.833달러로 추가 상승한 뒤 저녁까지 시세를 유지했습니다. 4일목 수요일 저녁 대비 아침 고시부터 무려 0.334달러를 한 번에 들어올린 43.167달러로 기습 출발했습니다. 점심에 43.233달러로 터치한 뒤 저녁까지 고점을 사수했습니다. 5일금 주말장을 앞두고 아침 시작부터 최종 고지인 43.400달러를 찍었습니다. 놀랍게도 점심과 저녁 고시까지 단 1센트의 미동도 없이 43.4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며 주간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첫째 주 글로벌 반도체 증시는 지난주 폭발적이었던 랠리에 대한 단기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대다수 주요 종목들이 강한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을 받아 파란색 조정 차트로 돌아선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가장 이례적인 디커플링이 발생한 곳은 국내 메모리 진영이었습니다. 국장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조정 분위기 속에서도 전주 대비 3.79% 1만 2천원 상승한 32만 9천원으로 마감하며 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의 삼성전자 GDR은 4.87% 하락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20% 넘게 폭등했던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11.27% 26만 3천 원 급락하며 207만 원으로 밀려나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11.02% 크게 조정받으며 864.01달러로 내려앉아 일주일 만에 메모리 진영의 희비가 완전히 교차했습니다. 저장장치 섹터 또한 메모리 진영의 조정 기류를 피하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가 나란히 3.67%씩 하락하며 각각 511.72달러와 847.47달러를 기록했고, 지난주 14% 이상 급등했던 샌디스크는 이번 주 8.00% 급락하며 1,559.32달러로 밀려나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설계 및 로직 섹터는 중소형 설계 자산을 중심으로 낙폭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86% 하락한 205.1달러로 차분한 조정을 이어간 가운데, 인텔이 13.52% 폭락하며 99.17달러로 주저앉아 1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AMD 역시 9.63% 크게 밀리며 466.38달러를 기록했고, 브로드컴 또한 13.66% 급락한 385.73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파운드리 황제인 TSMC는 0.78% 미세하게 조정받은 415.17달러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는 종목별로 방어력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조정을 거쳤던 노광장비 대장주 ASML은 이번 주 1.80% 반등에 성공하며 1641.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소재 진영은 흐름이 갈렸습니다. 시네츠 화학이 5.26% 하락한 7,350.00엔으로 밀려난 반면, 지난주 25% 이상 폭발했던 썸코는 이번 주에도 1.18% 추가 우상향하며 4,041.00엔으로 마감해 견조한 매수세를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첫째 주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기록적인 폭등을 주도했던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의 단기 과열 경계 매물이 쏟아지며 미국과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강한 하향 조정 국면을 통과한 한 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기술주 진영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번 주 무려 4.68% 마이너스 1263.19포인트 급락하며 25,709.43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2.59% 마이너스 196.32포인트 하락한 7,383.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기술주의 대장격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4% 마이너스 608.60포인트 크게 밀리며 12,220.80포인트로 주저앉아 전반적인 AI 및 반도체 자산의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지수 전체를 거세게 끌어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 증시 기술주의 하락 기류는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8%대 기록적인 폭등을 연출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3.72% 마이너스 315.56포인트 조정을 받으며 8,160.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비록 일주일 만에 300포인트 이상을 반납하며 8,100선까지 후퇴했으나, 앞서 확인하신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선방 덕분에 하방 지지력을 시험하며 추가 폭락을 방어해낸 모습입니다. 반면 아시아타 지역과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보합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39% 258.62포인트 소폭 상승한 66,588.12포인트,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가권 지수 역시 0.76% 338.00포인트 오르며 45,070.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또한 0.19% 11.53포인트 미세하게 우상향했습니다. 중화권의 경우 상해 종합 지수 마이너스 1.00%와 항생 지수 마이너스 0.88%가 일제히 1% 안팎으로 완만하게 밀려나며 하향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의 동맥인 해운 물류 지수는 노선별 흐름이 엇갈렸으나 국내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출 노선의 비용 압박은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원자재 해상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는 전주 대비 7.54% 마이너스 243.00포인트 제법 크게 하락하며
2981.00포인트를 기록, 3,000선 밑으로 내려와 원자재 유통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이번 주에도 무려 6.02% 154.75포인트 추가 폭등하며 2,726.48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주 16%대 폭등에 이은 연장 상승세입니다.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6월 첫째 주 거시 경제는 강한 달러와의 귀환과 시중 금리의 반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재상승이 겹치며 위험자산 전반에 강한 차익 실현, 압박을 가하는 다소 무거운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의 유동성을 강하게 압박한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와의 절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 1.21% 1.20포인트 상승하며 100.05를 기록,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강달러 기세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원 환율 역시 전주 대비 무려 3.45% 51.94원 폭등한 1,559.36원으로 마감하며 1,550원 선 위로 치솟았습니다. 달러엔 환율 또한 0.66% 1.05엔 상승한 160.32엔을 기록해 엔화 약세가 심화되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1.19% 하락한 1.152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및 귀금속 섹터입니다. 강달러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자산 가격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무려 15.83% 마이너스 11,706.20달러 폭락하며 62,244.90달러까지 내려앉아 6만 달러 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안전자산인 귀금속 시장 역시 가격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이 전주 대비 4.96% 급락한 4,365.30달러, 은은 9.29% 크게 떨어지며 69.1달러로 주말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실물 경제의 원가 부담을 좌우하는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 동향입니다.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 UWTI 유가는 이번 주 3.64% 3.18달러 반등하며 90.54달러를 기록, 일주일 만에 다시 90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이번 주 1.85% 하락한 3.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산업용 핵심 원자재와 배터리 소재 섹터는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는 이번 주 0.80% 하락한 13,507.63달러를 기록했고, 알루미늄 역시 2.08% 하락한 3,598.5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은 이번 주 무려 10.11% 마이너스 18,000위안 폭락하며 16만 위안까지 주저앉아 배터리셀 제조업체들의 중장기 원가 부담을 크게 덜어내는 뚜렷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의 전방위 압박 카드로 작용한 채권 시장의 금리 동향입니다. 유가 반등과 강달러 기조 속에 장단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즉각 반영하는 단기 금리인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주 대비 14.8bp 급등한 4.162%를 기록하며 시중 유동성을 강하게 위축시켰습니다. 시장의 장기 금리 기준선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전주 대비 8.3bp 상승한 4.536%로 올라서며 기술주들의 멀티플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나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이번 주 0.9bp 미세하게 상승한 2.668%로 마감하며 글로벌 채권 금리의 전반적인 상방 동조화에 가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결산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이번 달 실적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달은 분기말이라서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핵심 주력 수출 품목인 디램과 낸드의 5월 고정거래 가격이 추가 상승했기 때문에 6월은 역사적인 수치가 기록될 것 같네요. 5월 한 달간 수출은 8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 수입은 6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2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은 42.8억 달러, 60.7%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넘긴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69.4% 증가한 371.6억 달러, 석유 제품은 46.6% 증가한 52.5억 달러, 컴퓨터 주변 기기는 무려 290.7% 증가한 41.8억 달러입니다. 반면 자동차는 마이너스 5.9% 감소한 58.3억 달러, 철강 제품은 마이너스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 2.5% 감소한 16.1억 달러입니다. 드디어 SSD 수출이 품목 기준으로 자동차, 석유 제품에 이어 4위까지 올라왔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반도체는 4월에 비해 20% 가까이 추가 상승한 반면 SSD는 4월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이 좀 아쉽네요. 만약 SSD도 반도체처럼 20% 이상 더 증가했다면 50억 달러를 넘어 진짜 자동차 석유 제품의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42.3%로 18.3%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7.1%로 이젠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담당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원유는 25.0% 증가한 84.7억 달러, 가스 마이너스 15.0% 감소한 21.9억 달러, 반도체 장비는 71.0% 증가한 25.6억 달러, 전화기는 12.9% 증가한 7.6억 달러입니다. 4월부터 늘기 시작한 원유 수입이 이제는 확실히 수입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4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운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5월에 이어 정말 기대되는 6월이 시작되었네요. 과연 1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할지도 궁금하고 이 사상 최고치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궁금하군요. 영상에 사용한 산업통상부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퍼가셔도 됩니다. 물론 산통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받아가셔도 되고요. 공개 자료입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다시 한번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수출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